1994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2층, 좁은 방 한 구석에 7살 민준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실에서 엄마와 새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민준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떴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이번엔 조금 더 크게 말했습니다. 거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엄마가 화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시끄러워.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밥 먹고 있어?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밥이 차가워요. 싫으면 먹지 마. 엄마 바빠. 엄마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준은 다시 밥을 먹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밥 아래 눈물이 섞였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준은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어요. 엄마, 왜 나한테만 그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 가득했어요. 7년이 지났습니다. 2001년 가을이었어요. 민준은 14살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어느 날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교복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같은 반 아이들이 놀리고 밀쳤던 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새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구들이 뭐, 또 싸웠냐? 아니에요, 저는. 새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야. 손이 날아왔습니다. 민준의 뺨을 때렸어요. 따끔했습니다. 아팠습니다. 민준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엄마를 봤어요. 도와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새아버지 편을 들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 녀석이 말을 안 들어서. 엄마도 민준을 때렸습니다. 더 아팠어요. 엄마가 때리는 게 더 아팠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좋겠어. 엄마가 소리쳤어요. 민준의 눈가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날 엄마가 사진을 찍었어요. 어차피 병원도 안 갈 거니까 사진이나 찍어두자. 찰칵. 14살 민준의 얼굴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눈가에 멍이 든 채로요. 하지만 엄마는 이 사진을 버리지 않았어요. 서랍 깊은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 사진이 훗날 영정사진이 될 줄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4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준은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새아버지는 술을 더 많이 마셨습니다. 엄마는 더 차갑게 변했어요. 민준은 매일 맞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학교에서도 힘들었습니다. 친구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이면 혼자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야, 김민준, 너 왜 맨날 혼자야?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민준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맞고 온 날이면 더 그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민준을 불렀어요. 민준아, 요즘 어디 아프니? 얼굴이 안 좋은데.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에서 무슨 일 있니? 없어요.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일기장을 폈어요. 오늘도 아빠한테 맞았다.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나는 언젠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집을 나가면 괜찮아질까? 민준은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도 저기 가고 싶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2005년 2월이었습니다. 민준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19살이었습니다. 그날도 새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때렸어요. 이 쓸모없는 자식아. 민준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익숙해진 거였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가자. 짐을 쌌어요.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옷 몇 벌, 낡은 노트 한 권, 통장 하나. 그게 다였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어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디가? 민준이 멈췄어요. 나갑니다. 뭐? 집 나갑니다. 이제 안 돌아올게요. 엄마가 비웃었습니다. 나가봐. 너 같은 애가 밖에서 뭘 하겠어. 일주일도 못 가서 돌아올 거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민주는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첫 차를 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민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된 눈물이었어요. 민주는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1평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어요. 낮에는 공사판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집보다 나았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틈틈이 책을 봤어요. 편의점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책을 폈어요. 학생, 공부해? 중년 남자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검정고시 준비 중이에요. 대단하네. 열심히 해. 그 한마디가 민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6개월 후였습니다. 검정고시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민주는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해냈어. 나 혼자 해냈어.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설날이었어요. 고시원은 텅 비었습니다. 다들 집에 갔어요. 민준만 남았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어요. TV를 켰습니다. 가족들이 웃으며 떡국을 먹는 장면이 나왔어요. 민주는 TV를 껐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엄마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민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2010년이었습니다. 민주는 24살이 되었어요. 대학은 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며 자격증을 땄어요. 어느 날 작은 카페에 취업했습니다. 햇살 카페라는 이름이었어요. 사장님은 박 사장이라는 50대 남자였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부터 잘 부탁해요. 박 사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어른에게 존중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 밥은 먹고 다녀? 박 사장이 물었습니다. 네, 먹었습니다. 거짓말. 점심 안 먹었지? 나 다 봤어. 자, 이거 먹어. 도시락을 건넸어요.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우리 직원인데 당연한 거지. 박 사장은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박 사장은 매일 민준 밥을 챙겼어요. 오늘 점심 먹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처음으로 느꼈어요. 세상에 따뜻한 사람도 있다는 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 왜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어요? 박 사장이 물었습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기억해요. 여기선 민준 씨가 안전해요. 그 말에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박 사장은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2013년 봄이었습니다. 카페에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있었어요. 이름은 지혜였습니다. 24살 여자였어요. 매일 오후 3시쯤 카페에 왔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민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혹시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잠시만요. 민준이 메모지에 비밀번호를 적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혜가 민준을 봤어요. 왜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어요? 민준이 놀랐습니다. 박 사장이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저, 그런가요? 네. 커피 내릴 때도 손님한테 인사할 때도 항상 슬퍼 보여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날 이후 지혜는 민준에게 자주 말을 걸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커피 정말 맛있어요. 민준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지혜가 물었어요. 혹시 퇴근 후에 시간 있으세요? 같이 저녁 먹을래요?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민준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침묵했어요. 없습니다. 혼자예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에요. 지혜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그 말에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2013년 가을이었어요. 민준은 27살이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박 사장과 카페 동료들, 지혜의 가족들, 민준 쪽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민준 씨, 아니 여보.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이에요. 민준은 지혜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지혜 씨. 2015년이었습니다. 민준은 29살이 되었어요. 지혜가 임신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요.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민준이 지혜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10개월이 지났습니다. 201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병원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딸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하은이였습니다. 민주는 작은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지혜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민주는 하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얼굴, 꼬물거리는 손,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하은아, 아빠는 너한테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그날 밤 민주는 병실에서 혼자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어릴 적 봤던 그 별들. 나도 이제 행복할 수 있는 걸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몰랐어요. 가끔 악몽을 꾼다는 걸요. 새벽에 깨어나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7살 때 맞던 기억. 엄마의 차가운 눈빛.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2018년이었습니다. 민주는 32살이 되었어요. 작은 IT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처음엔 혼자였어요. 작은 사무실 한 칸, 컴퓨터 한 대, 밤새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지혜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요. 우리 가족 지켜야죠. 민주는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직원이 3명 늘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직원이 10명이 되었어요. 회사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악몽을 꿨어요. 어느 날 새벽 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안 돼. 엄마. 지혜가 깜짝 놀라 깼어요. 여보, 괜찮아요. 꿈이에요. 민주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미안해요. 또 꿈을 꿨어요. 자주 그래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상담 받아보는 게 어때요?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을 할 때도 가끔 멍했어요. 갑자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민주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2023년 봄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2015년 12월에 태어난 하은이는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입학식 날이었어요. 아빠, 나 떨려. 하은이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하은이는 잘할 수 있어. 정말? 정말이야. 민준은 하은이를 안아줬어요. 그날 저녁 가족 셋이 외식을 했습니다. 하은아,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도 사귀었어요. 하은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민준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뻤어요. 하은이는 나와 다르게 잘하고 있어. 그 생각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주말이었어요.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강원도 바닷가였어요. 하은이가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아빠, 같이 만들어요. 그래, 아빠가 도와줄게. 민주는 하은이 옆에 앉았어요. 함께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지혜가 사진을 찍었어요. 하나, 둘, 셋. 웃어요. 찰칵. 사진 속 민주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하은이가 말했어요. 아빠 세상에서 제일 좋아. 민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하은아. 아빠도 하은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하은이가 민준의 품에 안겼어요. 곧 잠들었습니다. 민준은 하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행복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민주는 37살이 되었어요.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민준이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중년 여자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민주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엄마였습니다. 18년 만이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얼어붙었어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엄마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민주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오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세요. 전 괜찮습니다. 민준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엄마가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준은 팔을 뿌리쳤어요. 누우세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민준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7살 때 맞던 기억. 엄마의 차가운 눈빛.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민주는 회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민주는 겨우 웃었습니다. 응, 안녕. 자리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엄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나타난 거야?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 집에 돌아왔어요. 지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민준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지혜가 민준을 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 괜찮아. 하지만 지혜는 알았어요. 뭔가 있다는 걸요. 말해봐요. 우리 부부잖아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엄마를 봤어. 뭐라고요? 지혜가 놀랐습니다. 회사 앞에 있었어. 18년 만에. 그래서요? 가라고 했어. 다시는 오지 말라고.
민주는 소파에 앉았어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괜찮아요? 모르겠어. 심장이 계속 두근거려. 지혜가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을 거예요. 당신이 잘 처리했어요. 다음 날도 엄마는 회사 앞에 있었습니다. 민주는 엄마를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민준아, 제발.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엄마 앞에 섰어요. 대체 왜 그러세요? 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엄마가 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살 수가 없어. 내 아버지가 죽었어. 빚이 5천만 원이나 돼. 민주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돈 때문에? 아니야, 그게 아니라. 가세요. 전 도와줄 수 없어요. 민준아, 엄마가 많이 미안했어.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전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민주는 돌아서서 회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후로도 엄마는 매일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퇴근할 때도 있었습니다. 민준아, 제발. 민주는 무시했어요.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대표님 어머니래요. 왜 저러시는 걸까요? 뭔가 사연이 있나 봐요. 민주는 사무실에서 문을 닫고 앉아 있었어요. 집중이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회사 안까지 들어왔어요. 민준아, 로비에서 소리쳤습니다. 경비가 말렸어요. 여기는 못 들어오십니다. 내 아들이 여기 있어요. 민준아. 민준이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준아, 엄마 좀 도와줘. 제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나쁜 자식아. 엄마가 소리쳤어요. 엄마를 버렸어. 넌 불효자야.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창피했습니다. 경비가 엄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민준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민준의 집 주소도 알아냈어요. 주말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준아, 문 열어. 엄마였습니다. 하은이가 무서워하며 지혜에게 안겼어요. 엄마, 저 할머니 무서워요. 지혜가 하은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하은아. 민준이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여기까지 오시면 안 됩니다. 내 손주도 못 보냐? 엄마가 안을 들여다봤어요. 하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민주는 문을 닫았어요. 가세요. 제발 가세요. 엄마는 한참을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는 악몽을 꿨어요. 아빠, 무서워요. 민준이 하은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하은아.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민준 자신도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민준은 잠을 못 잤습니다. 악몽이 심해졌어요. 매일 밤 깼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깼어요. 꿈속에서 14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때리고 있었어요. 일어나, 이 쓸모없는 자식아. 민주는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안 돼. 지혜가 깼습니다. 여보, 또 악몽이에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자꾸 이래서.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지혜가 민준을 안아줬습니다. 회사 일도 엉망이 되어 갔어요. 회의 중에 멍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아, 네. 미안해요. 다시 말해주세요. 민주는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안 됐어요. 중요한 거래처와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발표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보였어요. 왜 이래? 왜 이렇게 약해?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민주는 하은이를 안았어요. 하은아, 아빠 괜찮아? 하은이가 민준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응, 아빠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멍했습니다. 지혜가 걱정스럽게 봤어요. 여보, 이러다 당신 무너져요. 제발 병원 가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이러다 큰일 나요. 지혜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은이가 놀라서 울었어요. 으앙. 민주는 하은이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하은아. 아빠가 미안해. 그날 밤 민주는 혼자 서재에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 2023년 11월 15일 밤이었습니다. 민주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14살 때 사진이었습니다. 눈가에 멍든 채로 찍힌 사진. 민주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왜 나한테만 그랬어요, 엄마? 혼잣말을 했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먼저 지혜와 하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혜, 하은아, 미안해요. 약한 남편이고 약한 아빠여서. 지혜, 당신을 만나서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하은아, 너는 아빠의 전부였어. 부디 행복하게 살아요. 아빠는 이제 편히 쉴게요. 사랑해요. 민준.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엄마에게 떨리는 손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엄마에게. 나는 평생 엄마가 무서웠어요. 14살 때부터 19살까지 5년 동안 매일 맞고 매일 굶고 매일 울었어요. 하지만 그 전부터 시작이었죠. 7살 때부터 엄마는 나를 짐이라고 했어요. 엄마는 나한테 말했죠. 내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 말이 평생 내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결혼도 했어요. 예쁜 딸도 낳았어요. 회사도 만들었어요. 행복했어요. 처음으로요. 그런데 엄마가 다시 나타났어요. 18년 만에. 그날부터 악몽이 다시 시작됐어요. 매일 밤 14살로 돌아가는 꿈을 꿔요. 며칠 전 딸이 엄마를 보고 무서워했어요. 아빠, 저 할머니 무서워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엄마가 살아있는 한 나는 평생 14살로 돌아갈 거예요. 딸이 엄마를 무서워하는 걸 봤어요. 내가 느꼈던 그 공포를.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엄마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고 싶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끝까지 용서할 수 없어요. 민준. 편지를 다 쓰고 민준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14살 때 사진도 함께 넣었어요. 봉투 겉면에 썼습니다. 엄마에게 장례식 때 전달해 주세요.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통의 편지. 창밖을 봤어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아침이었습니다. 지혜가 민준을 찾았어요.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민주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민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례식장이 차려졌어요. 영정 사진이 놓였습니다. 14살 민준의 사진이었어요. 눈가에 멍든 채로. 조문객들이 속삭였습니다. 왜 중학생 때 사진을? 무슨 의미가 있나 봐요. 지혜는 울고 있었어요. 하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하은아. 지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렸어요. 중년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의 엄마였어요. 지혜는 놀라서 굳었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엄마는 영정 사진을 봤어요.
으악!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사진을 알았어요. 자기가 찍은 사진이었으니까요. 민준이 14살 때 맞아서 멍든 날 찍은 사진. 엄마는 주저앉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어머니래요.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엄마는 관 앞으로 갔습니다. 지혜가 다가왔어요. 하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어요. 편지였습니다. 엄마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엄마에게 읽을수록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는 평생 엄마가 무서웠어요. 손이 떨렸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조문객 중 한 명이 편지를 주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다른 조문객들도 편지를 돌려봤습니다. 속삭임이 커졌어요. 어머니가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정사진이... 불쌍한 사람.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나가주세요. 며느리, 제발. 당신은 우리 남편을 죽였어요. 나가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 밖.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빗속에 서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장례식장 안에서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말해야 해요. 뭐라고? 사랑한다고요. 아빠, 사랑해요. 하은이가 영정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지혜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미안해요. 당신을 못 지켜줘서. 영정 사진 속 14살 민주는 울고 있었습니다. 세월서랍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세월서랍 다음 이야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